별님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타로의 박두렁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알아보는 타로를 뽑아봤습니다. 이쪽에 4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집중해서 하나 선택하시면 번호는 랜덤으로 오픈하겠습니다. 네, 집중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4번, 1번, 3번, 2번입니다. 이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이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나 보시면은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정복하는 정복자 왕이었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들리지만 사실 1번 분 같은 왕이 있으셨기에 저희가 식민지화가 안되고 그리고 남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국가가 번성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해주신 아주 훌륭한 왕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분들은 어려서부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자꾸만 고갈되어 가고 그리고 한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옆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풍부한 자원과 특산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1번 분들의 어릴 적 성격에는 전쟁과 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학문과 술과 음악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분의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자 책략가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번 분에게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주어서 많은 전쟁과 정복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행운이 따라서 결국 정말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사신 1번 분들인데 그 끝은 조금 처량해 보이거든요. 1번 분은 굉장히 부부금술이 좋아서 예쁜 왕자를 낳았지만 이 왕자가 훗날 커서 1번 분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독재정치를 해서 1번 분이 이 왕자에게 많은 조언을 했지만 그런 1번 분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옥살이를 하면서 스스로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자책을 하다가 생을 감옥 안에서 마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은 인생이 정말로 화려하고 국가에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상 자식 농사는 조금 소홀한 느낌이 좀 드는 스토리로 전생을 사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1번 분들은 자식 농사를 정말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탐구하고 싶어한 왕자이자 탐험가였다 라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여정은 우여곡절도 많고 불안했지만 한평생을 정말 만족하며 살은 것처럼 보이시네요. 2번 분들은 어려서부터 왕자로서 배워야만 하는 덕목과 규율과 학문 등을 기계적으로 스케줄링하면서 너무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유를 뺏겨버린 것에 대해서 크나큰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따금씩 성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유롭게 반짝이는 별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그 괴로움은 더 증폭되고 자신의 삶을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국
왕국 안에 있는 보석들을 몰래 훔쳐다가 야반에 도주를 하게 됩니다. 가지고 나온 보석들을 야금야금 팔면서 정말 이번분이 원했던 것처럼 세상과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밤하늘에 떠있는 저 별은 도대체 얼만큼이나 가까이 가야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든 뒤 정말로 수중에 있던 이 보석들로 많은 동행자와 배와 생필품 등을 산 뒤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나긴 여정 중 폭풍우 치는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행자들과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동굴 안에는 많은 질병들이 퍼져 있어서 동행자들은 서서히 추위와 질병 속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서 빠져나온 이번 분은 허망함에 빠져서 스스로 이 여정을 끝맺음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곤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자신의 여정을 행복하게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편안하게 잠들게 되는 모습이네요. 한평생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던 전생의 삶에서 이번 분의 현생에도 그 자유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법이 먼저냐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던 훌륭한 대법정관이었다 라고 보이세요. 약자는 세상의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많은 공부와 인생을 깨우쳤다고 나와 있으세요.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다가오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써 결국 법 위에 서신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가져온 가치관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사람이 먼저인 법을 개정하게 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꿈이었던 공정한 세상의 따뜻한 가치 실현을 하게 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국가의 압박과 그리고 고위계층의 반대와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3번 분들은 모두 다 이겨내고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3번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신임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으세요. 하지만 왕권의 힘이 약해지면서 왕권 교체가 되고 3번 분들 또한 같이 교체가 되면서 어느 시골 마을에 쫓겨나서 한적하게 생활하시다가 잠든 모습이거든요. 3번 분들은 전생에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치 실현을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이 가치를, 이 신념을 이어져 와서 세상을 위해, 공평함을 위해, 인간을 위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전생에 수녀이면서 신내림을 받았던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상 마녀 취급을 받았던 영매였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을 수가 있고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이 능력을 떨치고자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서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 신내림은 거부할 수 없다고 이 신의 부름에 결국 응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신의 부름에 응답한 거, 이 능력을 악한 곳에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자라고 해서 미리 자연재해를 일러줘서 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잘 살게끔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하나둘씩 사범분들을 많이 찾게 되고 좋아해주고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과 그리고 신과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낸 것으로 보이시는데 자꾸자꾸 사범분들에 대한 그런 신뢰나 신임이 커지면서 세력 또한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왕은 훗날에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미리 싹을 자르려고 사범분을 마녀 취급하면서 선동시키고 심지어 왕의 권한으로 교수대회까지 올라서게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백성들이 찾아와서 반대를 하고 결국 풀려났지만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신의 품으로 돌아간 모습, 유유히 잠적한 모습처럼 보이시거든요. 전생에서도 이 능력을 가지고 헛되이 안 쓰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썼으니까 현생에서도 이 능력이 이어져 와서 사범분들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리딩 마치겠습니다.